안녕하세요.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, 도시농업 전문가 강혜순입니다. 오늘은 베란다 텃밭 어떻게 시작할까요?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제 베란다 텃밭의 장점으로는 고물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작은 공간에서 농작물을 기르는 홈파밍을 시작하고 있죠. 그 중에서 베란다 텃밭은 대표적인 홈파밍 방식이에요. 적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아파트나 도심의 주거 환경에서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도시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베란다는 좋은 점이 접근성이겠죠. 집안에서 바로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. 멀리 차 타고 가서 주말 농장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관리가 또 쉽습니다. 그리고 물을 또 가까운 데서 빨리빨리 또 길어서 줄 수도 있고 뭐든 좀 찾을 수가 있잖아요. 집 안이라서 편리합니다. 다음은 공간 활용이에요. 작은 공간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요. 다음은 집안에 자연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 또 심고 또 뭐가 수확도 하고 향기도 있잖아요. 그래서 시각적으로나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죠. 다음은 베란다에서 좀 전에도 말했듯이 물 공급이나 배수 시설이 이미 갖추다 보니까 농업 활동에 정말 키우기에 적합합니다. 바깥에서 농작물을 키우다 보면 장마도 있고 바람도 있고 또 해충 같은 경우에 외부 요소로부터 식물을 보호할 수가 없는데 여기 일단 베란다에서는 그런 장점들이 좀 보호도 하고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에너지도 좀 많이 아낀다고 보시면 돼요. 그 이유는 식물을 작물을 키우는 무슨 에너지까지 할 수 있는데요. 우리가 덩쿨 식물이나 덩쿨 채소를 좀 심으면 그린 커튼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. 햇볕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좀 해서 그런 에너지 절감이 좀 되고요. 또 장점만 있는 게 아니겠죠. 베란다 텃밭에 단점도 있습니다. 단점으로는 공간 제약이 있겠죠. 저는 엄청 많이 키우고 싶은데 우리 공간이 좀 평수에 따라서 다 다르다 보니까 제약을 좀 받는 게 조금 아쉽죠. 그 다음에 체감 문제예요. 채소는 무조건 빛도 좀 있어야 되고 영양분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는데 빛이 또 내 맘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내 집의 구조의 방향에 따라서 일조량이 좀 달라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제한될 수 있는 점이 좀 아쉽고요. 환기 문제인데요. 저희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때 오는데 환기를 자꾸 해줄 수 없어서 좀 죽이는 경우도 있고 해충이 공격해서 좀 많이 수확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.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아쉽습니다. 다음은 베란다에 우리가 무게를 우리가 또 식물이나 작물을 하다 보면 무거운 거를 많이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. 그다음에 온도 변화를 의식을 좀 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실내 온도와 실외의 온도 차로 해서 식물의 생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은 배수 문제예요. 우리가 배수가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 만약에 물이 새거나 하면 아랫집하고 좀 연결돼서 좀 비용 문제가 좀 더 커지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살뜰히 좀 챙기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베란다 텃밭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고려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. 베란다 텃밭은 가장 접근하기 쉬운 홈파밍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해요.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도 상자 화분, 그 다음에 작은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다양한 채소와 허브를 좀 키울 수가 있죠.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,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허브라든가 그 다음에 채소를 좀 키울 수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고려할 점들은 뭐냐면 햇빛. 우리 채소는
아니면 또 작물은 최소 4시간에서 6시간의 햇빛을 필요로 해요. 그래서 이제 남양이나 동양의 베란다가 이상적이긴 하죠.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서양하고 북향하고 좀 집이 나눠져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나름대로 또 남양, 동양 아니라도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추운 겨울에는 이제 환기를 자꾸 하다 보면 동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따뜻한 시간에 좀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빛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옷자름이 자라고요. 그 다음에 강압성이 또 부족하다 보니까 작물이 튼튼하게 자라지 못해요. 딱 봤을 때도 좀 키만 컸다 이런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꽃이 피거나 열매를 좀 맺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부족한 점이 좀 있어서 이제 부족한 부분에 그런 장수를 가진 분들이 이제 인공광을 좀 활용하면 튼튼한 작물을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온도인데요. 채소가 잘 자라는 온도는 18에서 25도입니다. 이제 실외에 비교해서 이제 작물 재배에 비교적 좋은 조건이고요. 이제 실외보다 재배 기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는데요. 그 이유는 이제 주말 농장이나 밖에 이제 논밭에서 하다 보면 추워지면 작물이 자랄 수 없어서 이제 하우스를 좀 쳐야만이 재배가 가능하잖아요. 근데 우리가 실내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해보니까 11월 달까지는 재배에도 끄떡 없다는 거 제가 실제로 경험담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물 빠짐이 중요하죠. 물 빠짐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과일이나 야채 사면 스티로폼 같은 거 아니면 그 비닐 조그만 그 화분처럼 쓸 수 있는 그런 크기들이 좀 오잖아요. 그런 거에 좀 물 빠짐 좋게 하려면 구멍을 뻥뻥뻥뻥 뚫어줘야 돼요. 그래서 우리가 가위라든가 칼이라든가 송곳이 있으면 좀 뚫어주어서 이제 배수층을 만들어줘야 과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건조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이제 베란다를 이용해서 재배하면 습도가 좀 높아져서 우리 실내가 좀 천연 가습기 역할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는 좀 장점이겠죠.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 이제 말을 또 안 할 수는 없고요. 식물이 빛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또 유기물을 합성하는 광합성에 좀 필요합니다. 이산화탄소는. 그리고 이제 베란다 텃밭 준비가 또 중요한 일입니다. 저희가. 이제 햇볕이 이제 들어오는 곳이 이제 한정적이라고 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베란다의 빛의 양도 충분하지 않고요. 비교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루션이라고 해야죠. 잘 자라는 작물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햇빛의 양에 따라서 이제 작물 종류가 좀 달라져요. 근데 햇볕이 잘 드는 베란다, 보통 남향이 좀 해당되겠죠. 그런 데는 이제 상추나 시금치, 이제 방울토마토 원래 이제 베란다에는 잎채소가 좀 많이 자라는데 이때는 이제 남향이다 보니까 열매 채소도 좀 잘 자랍니다. 그리고 이제 허브류가 잘 자라는데요. 허브류 중에서도 햇빛을 좀 좋아하는 민트, 라벤더, 오레가노가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햇볕이 이제 보통인 베란다는 상추, 쑥갓도 좀 상당히 잘 자라거든요. 샐러리나 깻잎을 좀 추천합니다. 그다음에 햇빛이 너무 안 든다. 그런 베란다 좀 많이 있잖아요. 사실은 상추는 좀 어느 방향에서도 좀 잘 자랍니다. 상추나 쑥갓, 잎채소들을 좀 많이 키우셨으면 좋겠고요. 그다음에 쪽파 잘 자라고 미나리도 한두 뿌리만 이렇게 사다 그때 심어 놓으면 해년마다 그 친구가 계속해서 잘라서 먹으면 또 나오고 이러거든요.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. 허브도 바질 추천합니다. 그리고 이제 베란다 텃밭에서 좀 어려운 채소들이 있어요. 이렇게 보면 이제 고구마나 감자는 조금 나은데 좀 고구마는 좀 어렵고요. 양배추, 고추, 이제 오이, 호박 등은 좀 욕심이 좀 나더라도
안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재배 흙과 용기 종류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조금 전문가들은 흙과 거름 다 사다가 좀 섞어가지고 쓰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집안도 좀 어질러지고 복잡해요.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상토를 좀 사셔서 쓰시고, 왜냐면 상토에는 사실 모종을 잘 자라게 하고 씨앗이 잘 자라게 하는 반면에 양분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초보자들이 상토를 좀 쓰면 좋다 해서 이제 추천합니다. 이제 상토 원료로는 피트모스, 펄라이트, 질소, 코코피트 등이고요. 그의 부산물도 좀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종류로는 식물 키울 때 분갈이 흙이 또 있고요. 육묘용 따로 있고 텃밭 결양제 흙이 있고 또 저희가 도심에서 모내기는 안 하지만 모를 또 심는 상토가 따로 있습니다. 그리고 용기 종류는 저는 사실 따로 막 어디 가서 새로 사라고는 하고 싶지 않아요. 이제 리사이클을 좀 저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이제 페트병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상자 같은 거 음식이라든가 배송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. 재료. 그걸 좀 사용하고 저는 또 커피 자루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부직포 자루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서 그거를 좀 같이 사용하고 환경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간단한 도구가 필요합니다. 이제 물 뿌리개는 있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장갑이나 삽이나 가위 같은 거 이런 정도만 있어도 되고요. 물 뿌리개 같은 경우는 따로 2, 3천 원 주고 안 사셔도 페트병 우리가 물 마시고 남은 걸로 이제 제가 뽕뽕뽕 뚫어서 물 뿌리게 만드는 그런 것도 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베란다 텃밭을 처음 시작할 때 알면 좋은 여러 가지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는 간단한 실습을 해볼까요?